2013년 맨 오브 스틸을 시작으로 2016년 수어사이드 스쿼드, 2017년 저스티스 리그, 2019년 샤잠, 그리고 2023년 플래시까지 장장 11년 동안 총 14편의 영화를 만들어내며 팬들의 속을 뒤집어 놓은 DC 환장, 아니 DC 확장 유니버스. 비록 지금은 옆 동네 마블이나 DC나 둘 다 푸짐하게 똥을 싸고 있지만 그래도 마블은 몇 년 전까지는 개봉만 하면 10억 달러는 우습게 찍으며 잘 나갔던 반면 DC에서 10억 달러 흥행을 넘긴 영화는 아쿠아맨 단 한 편. Look, I learned from a young age not to show weakness. You think you're unworthy to lead because you're of two different worlds. 거기다 초반에 몇 작품을 제외하면 꾸준한 삽질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플래시를 마지막으로 전면 리부트를 시행, 그 총괄 책임자로는 성인용 빨간맛 감독 제임스 건을 앉혔으며 이름도 DCEU에서 DCU로 바꾸며 제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매우 궁금한 부분, 지금까지 확장 유니버스는 얼마를 벌고 또 얼마나 망했는지, 나아가 그 망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마지막으로 그중 최고의 영화 그리고 최악의 영화는 무엇인지, 이름하여 가슴이 용졸해지는 대환장 유니버스 총정리, 지금 바로 뽀개보겠습니다. 먼저 극장 개봉은 하지 않은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은 제외 13편의 영화의 총 제작비는 약 2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3조 2,600억에 달하며 이를 편당으로 나누면 약 1억 8,800만 달러, 하나 2,5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 13편 총 흥행 수익은 66억 1,200만 달러, 이 중 절반은 극장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제작사 몫은 33억 600만 달러, 하나 약 4조 4천억 원으로 여기에 총 제작비 3조 2,600억을 빼면 1조 1,400억을 벌었다라는 계산은 아니고, 다른 모든 제반 비용은 제외하더라도 홍보비는 반드시 빼줘야 하기에 DC가 쓴 총 홍보비는 약 15억 7천만 달러, 하나 2조 1천억 원으로 정리해보면 제작비 3조 2,600억에 홍보비 2조 1천억 원을 투입, 흥행 수익이 4조 4천억 원이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9,600억, 반올림에서 약 1조 원의 어마무시한 적자였죠. Alfred, I need the big gun. You won't let me live. You won't let me die. 물론 VOD를 포함한 2차 시장 수익도 있긴 하나 영화가 흥행하지 못하면 그 역시 미비하고 또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기에 결국 영화 한 편을 만들 때마다 대략 740억의 손해를 본 셈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성적 흐름을 보면 처음 맨 오브 스틸의 6억 7천만 성적부터 배대슈 8억 7천만, 특히 아쿠아맨의 11억 5천만 성적까지는 꽤나 준수했지만 저스티스 리그부터 6억 6천만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샤잠에서는 겨우 3억 6천만으로 급격히 감소. 특히 원더우먼 1984나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같은 경우 둘 모두 1억 7천만 수준으로 그 역병이라는 악재가 있긴 했지만 너무 처참한 성적이었으며 이후 극장 운영이 정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블랙 아담 3억 9천, 샤잠 신들의 분노 꼴랑 1억 3천, 그리고 마지막 플래시 2억 7천까지 하나같이 본전 턱걸이는커녕 적게는 1억 달러에서 많게는 2억 달러 이상의 큰 적자를 꾸준히 기록하며 아쿠아맨 이후로는 단 한 편의 흥행작도 만들어내지 못했죠. 이건 뭐 영화를 계속 만드는 것 자체가 신기한 상황으로 그 잘나가던 과거의 DC, 그러니까 다크나이트를 만들어낸 DC가 맞나 할 정도의 망작 퍼레이드였죠. 그렇다면 이런 줄줄이 비엔나 폭망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채널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DC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무려 1시간 43분짜리 통합 영상이 나올 만큼 이미 아주 자세히 뽀겠기에 이번 챕터에서는 그 핵심만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DCU가 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통합 유니버스를 했다는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수어사이드 스쿼드나 샤잠, 블랙아담 등등 이들은 스토리도 제각각, 영화 분위기나 등급 등 설정도 제각각, 어떤 건 너무 진지하고 반대로 어떤 건 너무 유치하고 등등 말만 통합이지 너무 이질적인 느낌으로 결국 어벤져스처럼 서로 잘 연결되지도 못했고, 그나마 박지맨, 강철맨, 물맨, 센 누나, 그 밖에 찐따남 원투는 저스티스 리그로 어떻게든 묶어내긴 했으나 이 역시 너무 성급했던 탓에 옆 동네 마블이 정말 잘 뭉쳤다 라는 평가였다면, 저스티스 리그는 도대체 왜 뭉쳤냐, 그냥 따로 놀아라 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 즉 제대로 된 빌드업 없이 그저 캐릭터만 모아놓으니 공감대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었죠. 따라서 2019년 개봉했던 조커나 2022년 더 배트맨의 경우처럼 그냥 개별 스토리로 진행했으면 더 나았을 거라는 평가가 지배적. 나아가 슈퍼맨의 숙제를 풀지 못했다는 것 또한 DCU 폭망의 큰 이유 중 하나. 통합 유니버스에서 중요한 과제가 바로 파워 밸런스 맞추기인데, 처음부터 슈퍼맨을 강하게만 표현했고 따라서 이후 죽였다 살렸다 난리 부르스 상황이 속출. 그 과정에서 메타 휴먼과 일반 히어로 사이의 갭이 너무 크다 보니 DC의 대표 히어로이자 가장 인기 많은 배트맨이 백간지에서 배찐따, 배살인마로 전락했고, I understand. 심지어 백간통남이 될 뻔도 하며 많은 팬들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배경에는 마블의 케빈 파이기처럼 대프로젝트를 이끌 인재와 명확한 로드맵도 없었다는 것. 따라서 DC를 망친 최고의 빌런은 사실 잭 스나이더와 무능한 경영진이었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이번에는 이를 자세히 알아보죠. 반지닦기의 폭망으로 큰 곤욕을 치른 DC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놀란 형은 잭 스나이더를 강력 추천. 그렇게 잭 스나 형은 DCU 총괄이란 중책을 맡아 가장 먼저 2013년 맨 오브 스틸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월드 박스 오피스 6억 7천만 달러를 기록. 초대박은 아니었지만 첫 스타트론 나쁘지 않았고, 특히 격투 액션 연출에 있어서는 감히 바이블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임팩트를 선사, 오랜만에 DC 팬들의 피를 끌어오르게 했습니다. 바로 다음 개봉한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선 희대의 망대사 느금마사와 함께 팬들의 통수를 강타. Save Martha! Why did you say that name? It's his mother's name. 아주 광질들을 한다. 그게 뭔데? 아주 지랄들을 한다. 더 나아가 마블을 따라잡기 위한 필살기 저스티스 리그에선 비록 딸의 죽음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나 중요한 순간에 하차하며, 또 하필 그 바톤을 넘겨받은 놈이 원더우먼 가슴에나 집착하는 희대의 빌런 조스 웨던으로 결국 DC 확장 유니버스는 이때부터 대환장 유니버스가 되어 나락행 버스를 타게 되었죠. 물론 아쿠아맨이 뜬금 11억 달러를 찍으며 흥행했지만 그건 제임스 완 감독의 센스로 반짝 흥행이었을 뿐, 또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격투 액션만 빼고 다 잘한다는 놀란 감독이 격투 액션만 잘하는 잭 스나이더를 추천했다는 것으로 그의 연출 능력, 특히 히어로물에 꼭 필요한 액션만큼은 그 누구보다 뛰어났다 하나 개별 영화를 넘어 전체 스토리를 조율하고 로드맵을 짜는 능력은 전무.
따라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듯 60%가 넘는 높은 비율의 사람들은 그를 DC의 축복이자 재앙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일 테죠. 그럼 이어서 구독자 투표로 뽑아본 DC 이후 최고의 영화와 최악의 영화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DCU 14편 중 무엇이 최고냐 하는 물음은 사실 참 가슴이 옹졸해지는 싸움이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총 3계조로 나누어 예선까지 거치며 최종 상위 5개를 뽑아 투표해본 결과 DCU 최고의 영화에 뽑힌 작품은 바로 DCU 공식 스타트 맨 오브 스틸이었죠. 무려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며 당당히 1등을 차지한 강철맨. 진짜 11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이만한 액션은 찾아보기 힘든데 따라서 이 영화가 1등을 차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첫 끝발이 개끝발이었다는 의미도 되기에 참 씁쓸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등을 차지한 영화 역시 스나이더형의 저스티스 리그로 이 작품은 팬들의 요청으로 만들어져 또 그 기대치를 꽤 충족할 만큼 영화 자체는 괜찮은 작품이긴 했으나 네 시간이 넘는 OTT용으로 실상 장편 드라마에 가까웠던 만큼 이 역시 극장용으로 압축되었다면 결과가 어땠을지는 장담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슈퍼맨 원맨쇼와 배찐따 묘사는 변함없이 여전. 거기에 이후 계획된 스토리가 로이스 레인과 배트맨이 바람피다 다크사이드에게 당하고 그 결과 슈퍼맨이 흑화해 배트맨을 죽인다는 뭐 또다시 잭 스나이더의 고질병 멍멍이 막장 전개라는 함정도 있었죠. 그 밖에 3, 4위를 차지한 아쿠아맨과 원더우먼은 예상보다 득표율은 좀 저조했지만 둘 모두 솔로 무비로서 참 괜찮았던 영화로 딱 이 정도만 계속 만들었다면 마블에 비빌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한가득. 마지막으로 플래시가 대진 운이 좋았던 탓인지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밀어내고 5위를 차지. 하지만 구멍 숭숭 설정은 물론 현실판 빌런인 에즈라 밀러의 영향으로 흥행은 대폭망, DCU의 대미를 화려하게 똥칠했죠. 따라서 영화의 순서가 마지막이 아니라 에즈라 밀러가 사고를 치기 전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드는데 어쨌든 이미 엎질러진 물일 뿐. 그럼 이어서 지금부턴 최악의 영화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선에서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얻은 5편의 영화 원더우먼 1984, 샤잠 1편, 블랙 아담, 샤잠 2편, 신들의 분노, 버즈 오브 프레이까지 그야말로 누가 더 그지 같은가 하는 마카마카의 싸움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망작은 바로 황홀한 연병, 버즈 오브 프레이였죠. 이 영화는 잘 아시다시피 2016년 개봉한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마성의 광년 할리퀸이 예상 밖의 하드 캐리를 하자 그 여파로 만들어진 후속작으로 따라서 많은 팬들은 할리퀸 솔로 무비가 나온다 했을 때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 Harley Quinn!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그 멋진 할리퀸은 온데간데 없고 웬 홀리우드판 금쪽이가 나와 걸벅동이나 찍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멍멍이 막장 같은 영화 스토리와 연출, 또 남캐들은 다 찌질이로 만들면서 You're a fucking moron. 정작 역캐들은 제대로 띄우지도 못한 엉성한 페미니즘까지.
그 결과 처음에 쌍수는 쌍욕으로 변하며 DCU 최악을 넘어 히어로 영화사에 남을 망작 중의 망작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2위를 차지한 원더우먼 1984도 1편에서의 그 간지잘잘 흐르던 원더우먼은 사라지고 무슨 금풍쟁이인지 이상한 갑옷 묘사도 별로, 중간 보스 치타의 분장도 별로, 최종 빌런 맥스웰 로드는 더더욱 별로, 거기다 멋진 대결은커녕 서커스 같은 액션만 난무. 마지막으로 교장님 후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종료시킨다는 이 무슨 멍멍이 야옹하고 있는 그지같은 결말까지. 잭 스나이더 하차 이후 미천이 드러난 패티 젠킨스 감독은 이에 대해 원더우먼은 적들을 말로써 교화시키는 히어로라는 먼 액션 영화에서 웅변대회를 하고 있는 개똥같은 소리를 시전하며 DC 팬들을 벙찌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무려 1, 2편 모두 망작으로 꼽힌 샤잠. 에휴, 이 영화는 솔직히 너무 유치찬란 뽕짝이라 비판할 기분조차 들지 않는 수준. 거기다 2편에서 원더우먼으로 장난치는 모습까지 보고 있노라면 You are a fool of a champion. What the hell's going on? What happened to her beautiful face? 와, 이걸 지금 개그라고 치고 있는 것인지. 오직이 걸릴 뿐. 일전에 어떤 분이 샤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미국식 개그를 이해하지 못해서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아니, 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한 영화가 관객을 웃겨야 하는 것이지 웃지 못하는 건 미국식 개그를 모르는 관객 탓이다? 이는 마치 인어공주 폭망 이유가 한국인들의 인종차별 때문이라는 개 풀 뜯어먹는 소리 같은 것으로, 또한 1편에서 이런 유치한 분위기가 먹히지 않는 것을 증명했으면 2편에서는 나아져야 하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유치뽕짝으로 흘러가는 수준. 그러니 제작비 1억 2,500만 달러로 월드박스 오피스 꼴랑 1억 3,300만 달러 흥행,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았고 우리나라 관객 수도 꼴랑 7만 8천 명. 참, 어떻게 그 망작 인어공주 발끝에도 못 미치는지 말 그대로 대폭망했죠. 그리고 마지막 블랙 아담은 물론 이 영화도 여러모로 망작 수준이긴 하나 그래도 다른 작품들에 비해 주인공 블랙 아담 및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의 액션만큼은 꽤 볼만했습니다. There's no one that can defeat me. 정리하자면 지난 11년간 14편의 영화를 만들어낸 DC 확장 유니버스는 총괄 잭 스나이더의 치우친 능력과 중간 하차라는 악재, 거기에 무능한 경영진의 근본 없는 로드맵을 비롯 조스 웨던과 패티 젠킨스라는 빌런 감독들, 그 밖에도 침대 은가 누나와 미성년 그루밍 변태라는 빌런 배우들까지 합세 무려 1조 원 적자라는 성적과 함께 관객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 지금은 마블도 똥 싸고 있으니 이제 그만 끊고 어여치고 나가자 DC.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Kal-El, the last son of Krypton. Remember who you are. Tell me who you... Clear? Oh, come on! One more time! Clear! Stop! Let me go to the underworld in peace, please.